예,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나와요. 자, 앞에 공부했던 것은 시장의 고유한 특성, 차이를 물어봤던 거고, 기능은 시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라고 합니다. 빈도 높지 않고 용어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교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따로 외우는 거 아니고요. 동네 마트도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마트에 가면 물건과 현금이 뭐 된다 읽으세요. 교환. 그럼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기도 하고 가끔 부동산끼리 교환되기도 하고 부동산은 실체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랬죠. 권리와 현금이 교환되기도 한다. 개념 정리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합니다. 또 나오잖아요. 자원 배분이 뭐였어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럼 그 자원이라는 게 부동산의 물적 자원을 말하기도 하고 쓰실 건 없습니다. 위치, 부동산의 공간, 부동산의 권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뭐한다?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자원 배분 기능은 원활하게 수행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기능은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건 조심 좀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 시장에 나가봤더니 새로운 상품이 나왔대요. 상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답니다. 뭘 알았어요?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의 시장은 여러 가지 가격에 관한 정보,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세 가지는 일반 시장도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트도 물건과 현금이 교환되고 비싸면 사요 안 사? 안 사. 그게 뭐라고요? 자원 배분 기능도 있는 거고 시장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좀 독특한 게 나옵니다. 가격의 창조 기능이라고 해요. 얘는 부동산 시장의 좀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묻습니다. 물어볼게. 부동산은 거래가 빈번해요? 빈번하지 못해? 그렇죠? 그럼 이유는? 이 고가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못 물어. 그렇게는 못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1,000원짜리 토지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신중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대차 한 주에 13만 원이에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게 싼 거면 거래가 되고 비싸면 거래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주식은 거래가 되죠. 왜? 동질의 제어가 있다.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한데 부동산은 동질의 제어가 있어 없어요.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격을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가격이 창조되기도 형성되기도 한다. 잠시 그림 볼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이 5번 항목은 2번과 성격이 비슷해요. 시장은 양과 질을 뭐 하기도 한다. 조정하기도 한다. 종류 외우셔야 되나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23년 전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문제 안 나온다. 지금도 근데 그렇게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교자정가라고 외우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저 이런 문제 안 내. 그리고 시험장에 그런 문제 안 나오는 거니까 이 각각의 개념 정리, 개념 용어로 정리를 하는 것이지 그 종류 외우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이니까 가볍게 보고 간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끔 건드리는 게 자원 배분하고 가격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 기능 다소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가격은 상호 협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과정을 보실 겁니다. 자, 책 확인합니다. 괄호 1번에 교환 기능 가십니다.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기도 하고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와 현금이 교환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부동산끼리 상호 교환되기도 한다. 거기 챙겨야 할 질문은 다음 줄이에요. 무형의 권리 동그라미 쳐서 무형의 권리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어떤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유형의 물적 자원만 교환되고 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는 거래되지 않는다. OX, X. 그래서 정의를 한 겁니다. 자원 배분으로 갑니다.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끊으셔야 돼. 가격을 통해서 물적 자원을 배분하거나 소유권에 관한 공간, 위치 서비스를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뭘 읽으신 겁니까? 자원 배분 기능이 읽으신 겁니다. 그럼 앞줄의 포인트예요.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밑에 써져 있어요. 자,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뭐다? 자원 배분 기능은 있으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넘기세요. 세 번째, 정보 제공. 시장 참여자에게 가격,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독특합니다. 공적 주체가 가격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들어봤죠. 그렇습니까?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을 조사해서 공적 주체가 가격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 보이면 사, 안 사? 싸 보이면 사죠. 마지막 줄에 있어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 판단 기준이 보입니까?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더라. 개념상 정리였습니다. 괄호 4번 가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 기능. 그림을 먼저 볼 거예요. 따로 안 그릴 겁니다. 그래프는 아니고 종축은 가격, 횡축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에 참여자는 매도자가 보입니까? 매도인이 보이죠.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었는데 안 팔리면 본인이 가격을 양보를 해야 되겠죠. 가격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가를 낮춰가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한선, 상한선, 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 셀돼 있죠. 쓰세요. 한글로 하한선. 셀이 하한선이라는 얘기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매수자는 낮은 가격에 사려고 했습니다만 안 사지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호가를 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수자의 바이는 상한선입니다. 매도자의 하향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매도인이 뭐다? 그 범위 내에서 파란색 색칠되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협의 과정을 통해 가격이 창조되기도 파괴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상적 가격은 두 주체가 만나는 점이 보여요. P가 보입니까?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그걸 접점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접점에서 가격이 창조 형성된다. 그리고 교차점이라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고요. 그럼 파란색 공통 분모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죠.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럼 흰색 기업에게는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파란색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발생하고 가격이 창조되기도 파괴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질문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 어디에서 접점 동그라미 치고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가격이 형성된다. 2번 개별성 동그라미 쳐서 표준화되지 못해서 거래가 빈번하지 못한데 그래서 당사자는 상호 가격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 동그라미 치고. 결론 동그라미 3번. 매도자가 제안하는 무슨 가격? 하한선 끊고 매수자가 제안하는 상한선 되어 있죠. 요거 바꿀 수 있어요. 지저분하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매수자의 시옷, 상한선의 시옷. 뭔 얘기냐고 또? 그거만 조심하면 돼. 이제 그거 좀 지저분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연성을 남겨두는 겁니다. 매도자의 하한 가격, 매수자의 뭐다? 상한선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과정을 통해 가격이 창조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라고 TH 로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 이름은 물어보는 건 아닌 거니까 그 지문을 그것만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조심해 주세요. 매도자의 상한선이라고 한다고요? 매수자의 상한선, 매도자의 하한선 범위 내에서 협의 과정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내려오십니다. 5번. 양과 질이라고 나왔잖아요. 소득 수준의 변화가 있으면 그로 인해 주택의 수요 변화가 있고 주택의 질을 뭐 하기도 한다. 질 계산 동그라미 치고. 특정 주체의 선호도의 변화가 부동산의 공급량을 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정하는데 양과 질을 뭐 한다? 조정한다.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스로 물어볼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가볍게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외우려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외워도 실력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묻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은 차후에 봐드릴 거고 다 붙고 내려오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주택시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공부했던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묶어서 되게 한 문제를 많이 내요. 요즘에는. 앞 시간에 공부했던 거 뭐 있어요? 시장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묶어서 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이제 주택 시장을 공부하러 갑니다. 부동산 시장 일부인 주택 시장을 분석하러 들어갑니다.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겠다 이런 표현인 건데,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토지 같은 거 있어 없어요? 그럼 주택도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거 있다 없다? 경제적 법적 성격이 다르면 가격도 달라지는 거니까 주택도 동일한 재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성을 갖는 이질적이죠? 그렇습니까? 동질의 재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성을 가진 이질적 주택 시장을 학자들이 표현을 바꿔놔요. 이제 물리적 주택 시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개별성을 갖는 이질적 주택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리적 주택 시장이다. 자, 그럼 물리적 주택 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분석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못하다. 그래요, 용이하지 못하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지난주에 그러면 이질적 재화를 그래프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같은 물건으로 처리한다, 동질화 시킨다라는 말을 들어봤지요. 토지를 동질화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토지 서비스다라고 했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화하는 것을 주택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서비스가 뭡니까 하면 주택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개별적인 재화를 동질화해 주는 걸 뭐라고 쓰고? 주택 서비스라고 쓰고, 그럼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 그래프로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 대상은 물리적 주택 시장이 아니고 뭐다? 주택 서비스를 분석 대상으로 하더라는 거. 이게 용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면 중요해요. 물리적 주택 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용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끊고, 이질성이 강한 주택 시장을 완전 경쟁 모형, 그러니까 그래프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용도적으로 뭐 해라? 동질화. 그걸 뭐라고 한다? 주택 서비스라고 하다는 겁니다. 넘기세요. 그럼 동그라미 3번. 그럼 서비스가 뭡니까 하면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말 아니고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용이라고, 효용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무엇이다? 효용.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주택을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의 대상으로 본다면 주택도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괄호 2번으로 가세요. 세 번째 줄로 갑니다. 그러므로 주택시장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을 개별적이고 이질적인 물리적 주택 자체로 하는 것이다? 아니다. 끊고 주택 서비스라는, 찾았어요? 세 번째 줄에 추상적 개념을 한다라고 쓰고 있죠.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한다는 얘기는 뭘 도입을 해서?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모 2번 가세요. 시장의 기본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괄호 안에 보시면 소득 동그라미 치고 괄호 1번. 소득에 따른 부분 시장이라고 보입니까? 아까 용어 정의했잖아요. 자, 기본 틀입니다. 볼게요. 주택 시장 이렇게 해요. 고가 주택 시장과 저가 주택 시장으로 이윤화된 부분 시장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고가 주택은 앞으로 신규 주택이라고 할 거고요. 저가 주택은 기존 주택. 들어본 적은 있죠? 다시 고가를 뭐라고 하고요? 신규, 저가를 기존 주택이다. 그럼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위 계층, 고소득층은 고가 주택만을 소비한다고 할 거고, 소득이 낮은 계층, 하위 계층, 저소득층은 저가 주택만을 소비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소득층이 구매력이 높죠. 구매력 있는 계층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주택 수요, 디맨드라고 표현할 거고, 하위 계층은 소득이 낮죠. 구매력이 낮은 계층에게 필요한 주택의 양과 질은 주택 소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주택 수요와 소요는 동일한 개념이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걸 시험 문제라고 내.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은 이제 수요가 뭔지 소요가 뭔지를 물어볼 개연성은 대비는 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신규 공급은 일정한 뭐가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 했죠. 기간을 뭐라고 했어요? 두 글자로 요량. 이 활용이 돼요 이제. 그럼 기존 주택 공급은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일정한 시점이 이미 존재하죠. 이거마다 일정한 처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리고 가면